이슈 토크입니다. 2년 전 6월 19일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가 선포된 날입니다. 정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탈핵 시대를 선포하며 에너지 전환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2주년을 맞이한 부산의 탈원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향후 어떤 점이 더 보완돼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시민재단의 변상중 사무총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탈원전 2주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 우선 좀 많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탈원전 정책이 어떤 건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탈원전이라는 것은 전기 생산을 원자력 발전으로 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원전을 이제 짓지는 않고 현재 있는 가동하는 연안까지는 그대로 원전을 가동하는데 새로이 짓지 않고 나머지 전기 생산을 신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는 게 탈원전 정책입니다. 네. 이게 독일도 그렇게 선포를 했고 스위스도 국민 투표를 통해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는 거로 그렇게 결정이 났었죠.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좀 추진하면서 찬반이 좀 극심하게 나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 찬성과 반대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이 있나요? 탈원전 정책을 찬성하시는 쪽은 일단 후쿠시마 사건 때문입니다. 예.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번 일어났다면은 결과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큰 치명타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전보다는 안전한 전기 생산 쪽으로 가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거고, 탈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전력을 그만큼 생산하기가 신재생 에너지가 그만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이. 예. 둘째는 뭐냐면은 원전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 기술을 다 포기한다는 것은 원전 산업을 갖다가 죽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원전만큼 현재까지 자연 환경에 적합한 게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 문제가 지금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발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오거돈 부산시장은 과거 원전 안전 대책을 통해서 이 탈원전 부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부산시에서는 현재 어떤 정책들을 좀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전기 생산에 대한 에너지 정책은 중앙정부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역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여기에 고리에다 그냥 그 원전을 갖다가 세계에서 가장 밀집하게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는 수익은 전 국민이 다 누리면서 피해는 지역 주민만 받으니까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시장이 이제는 자치단체에서도 관여를 해보자라는 뜻에서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네. 울산시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세운 게 뭐냐면은 안전 문제입니다. 안전을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만일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게 안전대책을 세우겠다는 거고, 둘째는 지금 현재 핵 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가세를 해서 그 핵 폐기물에 대해서 가세를 매겨서 그 재원으로 주민 안전대책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고, 셋째는 원전 안전에 대한 실시간 공유 체계를 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네. 이때까지는 그게 좀 숨기지 가지고 더 불안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다음 해체가 이제 고리 원전이 1호기가 해체가 됐으니까 네. 그 해체 산업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술을 갖다가 지원하는 정책을 펴겠다라는 거고, 가장 또 본 정부 들어서 뭘 자꾸 만들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연구원 같이 이번에도 시민안전 핵심서를 하나 만들어서 예. 모든 주민들의 안전 대책을 거기서 다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게 주요 내용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정책들이 원전으로 인한 피해 같은 것들이 없도록 최대한 혜택을 좀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쪽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죠. 이때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던 에너지 정책을 네.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관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예, 뭐 부울경에 있는 이 시민들은 굉장히 찬성할 것 같은데 예.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그 정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바람직한 일이고 하지만 에너지 전체의 중앙정부 권한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일과 싸워야 될 일이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원자력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부산시에서 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뭐 기장 연구로 사업이나 또 원전 해체 연구소 도입 등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뭐 탈원전 시대에 따른 이 원전 해체 산업을 위해서 지역 차원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이 해야 할까요? 만일에 해체 산업이 우리 부산 지역에 유치가 되고 거의 뭐 확정이라고 하는데 네. 유치가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원전에 있는 겁니다. 안 들어오면 좋겠죠. 원전 자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원전이. 네. 거기에서 해체는 또 고리 1호기가 처음입니다. 국내에서. 그럼 우리 지역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해체 산업으로 인해서 늘어날 파생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일자리도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 연구소도 만들어질 것이며 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 해체가 우리나라 처음입니다. 그게 과연 해체 기술이 있느냐 그런 의뢰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그 의뢰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그 해체할 수 있는 연구소를 빨리 유치를 해야 되고 네. 지역에 있는 대학과의 연계를 맺어야 되고 그걸 또 감시할 수 있는 시민 감시 체계도 만들어지게 나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의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원자력 부분에 있어서 좀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원자력 탈원전을 선포하면서 좀 오갈 데 없는 고위 그 연구원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네. 그런 분들이 이렇게 탈원전 이제 연구소가 들어서게 되면 부산 기장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지역 경제와 연관이 좀 되는 부분인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체 기술, 지금 현재 원전을 가서 탈원전 정책을 펴기 때문에 원전을 이런 만드는 이런 사업은 이제 조금 사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해체 기술을 갖다 우리가 확보한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앞으로 원전들을 계속해서 해체해 나갈 겁니다. 우리 부산이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술들을 다 그중에 이전할 수 있고 그 기술로서 우리가 산업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서 최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우려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이런 데서 그리고 각 대학들 간에 연계를 잘 해서 지원 체계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니까요. 예,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좀 지원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탈원전을 위한 원전 해체 산업은 육성의 의미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원전 해체 전제 조건이죠.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 이 부분이 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에 대한 문제의 쟁점 그리고 그에 따른 해결책에 대해서는 없을까요? 사용 핵처리 이거는 우리가 원전을 만들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친 겁니다. 뭐냐면은 집을 짓습니다. 그럼 밥을 해 먹을 때도 부엌을 짓고 방도 짓고 다 지었습니다. 네. 뭘 안 지었냐면 화장실을 안 지은 겁니다.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 원전을 위해서 발전을 하지 않습니까? 발전하면 당연히 찌꺼기가 남겠죠. 예.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장소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원자력 발전소만 만들 생각만 했지 그걸 처리할 문제는 아예 생각을 안 했든지 아니면은 문제가 골치 아프니까 뒤로 미룬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이걸 어디까지 지금 현재 보관을 하고 있냐? 그럼 원전 안에 있는 수조에 지금 보관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준위 이런 거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 반사능 양도 많기 때문에 네. 다른데 지금 어디에 처리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그냥 재워 나오는 수준이 불과합니다. 네. 그럼 이 재워 나온 거는 언젠가는 다른데 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찬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빨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원전에 있는 핵연료 재처리 이 고준위 방사능은 제가 2040년 안에 다 찹니다. 그럼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은 지금 해도 늦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아직까지 그 문제는 확실한 방향성이 지금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우리나라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고리 원전 해체가 우리나라가 최초인 만큼 전 세계에서도 이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방안에 대해서 좀 많이 호기심을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에 관련돼서 뭐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핵처리 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네. 거기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이제 앞으로 결정 나오고 전문가들 얘기를 듣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아마 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아시다시피 저준위 방사능 옛날에 처리하는 장소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가스통이 막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지역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저준위와 고준위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그에 대한 명확한 어떤 좀 그 처리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은 갈등 문제로 더 큰 고난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부산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사업들이 좀 추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부산시나 뭐 정부에서는 대책을 내놓거나 뭐 좀 공론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공론화할 움직임은 있습니다. 네. 대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근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빠른 시간에 합의를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40년 안에 찬다면 지금 해도 늦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리 1호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고리 1호기가 이제 폐쇄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고 2호기, 3호기, 4호기도 거의 폐쇄될 단계까지 올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쌓이냐면은 폐기물이 14,000톤 정도가 쌓여있고 하루에 750톤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네.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데 이 처리는 빨리 처리를 하는 방향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은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반발도 있지만은 그렇죠. 그 보관의 장소가 지정학적인 유치가 돼야 됩니다.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장소에야만이 그렇죠.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찾는 작업도 빨리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이 동해안이 요즘에 좀 위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뭐 포항과 경주에서 잇따라 좀 지진이 발생했는데 굉장히 어렵겠어요. 이제 앞으로 더 어디로 가야 될지. 예, 그렇죠. 그럼 지진이 안 나오는 최소한 몇만 년까지는 지진이 안 나온다는 확신이 서는 지형에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원전 주변에는 알시도 양산 단층이 흐릅니다. 그런 게 단층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은 아마 힘들 겁니다. 예, 좀 어려운 문제네요. 지난달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부산 기장군의 신형 연구로 건설 사업을 승인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기에 추진된 이 기장 연구로 사업은 안전성 등이 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기장 연구로 건설 사업에 따른 이 수출용 신형 연구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핵산업 시설을 하는 쪽이나 기장군 쪽에서는 환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네. 그다음에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쪽 찬성하는 쪽에서 얘기는 지금 현재 원전보다 네. 더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뭐 해일에 대한 어떤 것도 안전하다 그리고 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까지 원전의 기술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네. 사고가 났던 이유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더욱더 많았습니다. 인재였군요. 인재였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도 당장 사고가 나면 숨기기 바쁘고 그다음에 무슨 부품을 이렇게 납품을 받는 게 불량 자재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문제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로 원자라는 자체가 왔다 하더라도 이게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안전 문제가 결정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단적인 예로 대전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방사능 누출 사고 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연구로 안전은 있는데 네. 거기 규정에서라도 안 나라는 보장이 없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이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결국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결론으로 좀 이어지는데요. 탈원전 대비한 이 에너지 전환 대책이 좀 지금은 현재 마련이 된 상태인가요? 신재생 에너지로 가겠다. 그리고 LNG로 많이 돌리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LNG로 엄청나게 돌리죠. 그런데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나라 같은 국토에서는 최대한 2030년까지도 국가 계획에서도 20%입니다. 20%까지만 신재생 에너지고 나머지는 LNG고 화석연료는 뭐 0으로 하고 그 여전히 원자력은 한 2030까지 한 8% 정도를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원전을 이렇게 줄이 나가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든지 LNG를 늘리면 됩니다. 그런데 LNG는 늘리는 거야 뭐 수입하든지 하면 되는데 문제는 LNG는 우리나라에 전혀 안 나옵니다. 즉 LNG 좀 에너지 독립하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가 생기고 또 한 가지는 신재생 에너지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많이 나오는 게 처음에 조력발전소, 그다음에 수력발전소, 그다음에 태양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력 이렇게 되는데 조력발전소는 너무 환경 훼손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고 수력발전소는 우리나라 지형상 지을 수 있는 데가 거의 이제 없어진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태양열이었는데 태양열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태양열을 하려면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깔아내면 이제 그럼 산을 갖다가 나무를 잘라내고 그 위에다 이제 짓는 그런 사태가 또 환경훼손이 되죠. 그다음 그에 대한 대책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나라에 전국에 저수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댐이 많게 댐이나 저수지 위에다가 물 위에다가 이제 판을 깔아서 하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냈는데 그거는 소방서에서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산불이 났을 때 저수지에 있는 물이나 댐에 있는 물을 퍼가야 되는데 그 전체 위에 좀 그 태양열 판이 깔려 있으면은 그 산불에 강원도 산불도 엄청나게 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좀 힘들어지가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지열 발전도 좀 추진을 했다가 포항에서 이게 지진 발생의 요인으로 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열 발전은 이제 하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사례를 봤지 않습니까? 포항의 지진의 발생 원인이 지열 발전소 때문이라는 게 뭐 나오면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하겠다면 주민들이 허가할 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풍력 발전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풍력 발전소 보면은 주변에 시끄럽습니다. 날개 돌아가는 소리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다 해양자 수력 풍력 발전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신재생 에너지 정책들이 실제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해보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에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감당할 정도도 안 될 뿐더러 다양한 뭐 환경 훼손이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부산은 다수의 원전을 좀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서 그동안 좀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탈원전 시대가 선포되면서 좀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돼야 할 점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좀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서 어떤 점들이 개선이 돼야 할까요?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원전이 없어야 되겠죠. 원전이 없어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불가능한 일이고 그 에너지 정책을 전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조금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전환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전체 국가의 에너지를 한 일정한 지역에서 하기보다는 지역 에너지 정책으로 좀 바꿔나가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쓰는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 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에너지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식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원전이 만약에 이게 위험하고 자기가 싫다 그러면은 사실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라는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정책에 의해서 좀 지역 에너지 생산 세제로 바꿔나가는 게 하나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있는 원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인재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없애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 인재가 발생한 요소가 뭐였느냐 하면 일단 숨기는 거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숨기는 거였고 두 번째는 불량자재를 받는 부패행위였습니다. 부패의 사설이었죠. 이걸 두 개를 없앤다 그러면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서 사고가 나는 걸 실시간으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네. 그리고 자재나 부품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감시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시민들의 안전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